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행동이나 루틴을 가리키는 리추얼이란 용어가 있죠. 리추얼은 우리의 일상에 안정감을 주고 목표 달성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 청년들을 위한 비영리 상담가로 활동해온 장재열 작가는 자신의 책 마이크로 리추얼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번아웃을 겪거나 갑작스러운 우울과 불안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보니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지만 또 아주 사소한 것 덕분에 변화하더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저자는 아주 사소한 행동의 힘에 주목했습니다. 마이크로 리추얼은 하루 5분 이내로 자기를 돌보는 행동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돌보아줄 마이크로 리추얼. 책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마음은 아주 사소한 것에 무너지고 또 일어난다. 상담소 활동을 하면 할수록 뜻밖의 친구들이 생겼어요. 바로 종교인이었어요. 신부님, 수녀님, 스님, 목사님까지 참 다양한 분들과 만나게 되었답니다. 주로 인터넷을 보고 먼저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처음에는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이라 어려웠지만 한두 번만 뵈면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생각보다 우리는 공통점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첫째, 누군가가 항상 고민을 가지고 온다. 둘째, 돈을 받지 않는 봉사활동이다. 셋째,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의사와 같은 도움을 줄 수는 없다. 넷째, 그럼 나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역할에 대해 고민한다. 정말 접점이 많죠. 때로는 제가 그분들께 이런 고민이 오면 어떤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물으며 지혜를 얻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분들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데 나는 기성세대라 하며 제게 의견을 묻기도 했어요. 그래서인지 한 번 만나면 기본 4-5시간은 훌쩍 가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만났던 건 리디아 수녀님이었어요. 성당에 찾아오는 청년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해 마음을 쓰는 분이었죠. 그들을 위해서 서울로 상담 공부를 하러 다니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버스로 좋기 4시간은 걸리는 지역에 살면서도 한 달에 서너 번 서울까지 왕복하시곤 했죠. 그때마다 우리는 차를 마시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녀님이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시더군요. 재열 씨, 저희 성당에 오던 청년 하나가 있는데 어느 날부터 오질 않아 수소문을 해보니 방 안에 틀어박힌 지 한참 되었다고 해요. 가족들과도 전혀 대화가 없고 다니던 상담센터도 그만둔 지 좀 되었대요. 제가 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던데 혹시 재열 씨에게 메일을 보내보라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부담이 됐어요. 4시간이나 떨어진 거리에 사는 청년이라 만나볼 수도 없고 전문 상담사 선생님도 돕지 못한 청년을 내가? 그런데 결국 메일을 나누기로 했죠. 예전에 은둔 경험이 있던 또 다른 청년이 제게 했던 말이 기억났거든요. 제가 3년을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못했는데 어느 날 대학 동기가 소식을 듣고 속옷 10벌과 양말 10켤레를 보내줬어요. 자기도 은둔 경험이 있어서 다 안다며 빨래도 안 한 지 오래됐을 거니 이거 입고 나오라고요. 그 소포 하나가 저를 집 밖으로 나오게 했어요. 양말과 팬티를 붙여주는 그 마음처럼 나도 편지를 써보자고 생각했죠. 메일을 쓰라고 강요하면 거부감을 일으킬 테니 우리 상담소 안내문을 하나 프린트해서 책상에 슬쩍 두라고 말했어요. 그의 눈에 띄는 곳에다가요. 그 청년 태경 씨로부터 사연이 온 것은 넉 달 뒤였어요. 태경 씨는 과거에 저와 참 많이 닮아 있었어요.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 왕따와 학교 폭력의 경험, 대학 입시 실패까지. 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결국 삼수 끝에 원하던 대학을 가면서 과거의 트라우마를 일부 털어낼 수 있었지만 그는 우리 집안에 재수란 단어는 없다는 부모님의 반대로 재수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이후로 그는 학벌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학벌이 장벽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인 공무원 시험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4번의 낙방 끝에 방에 틀어박히게 되었죠. 그는 말했어요. 사실 방에서 안 나가게 된 건 갈비찜 냄새 때문이었어요. 그냥 4번째 불합격한 날, 엄마는 매운 갈비찜을 하고 있더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게 아니라 부담스러웠어요. 그때 재수한다고 할 때 시켜주지. 이제 와서 왜 저렇게 자상한 척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기 혐오가 생겼어요. 떨어진 건 나고 인생이 꼬인 것도 내 탓인데 부모 탓을 하고 있으니 꼬락서니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실패하며 부모 탓이나 하느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안 나가다 보니 이젠 못 나가겠네요. 그의 삶은 온통 실패뿐이라는 말이 참 아프게 다가왔어요. 회복하는 것도 실패할까봐 정신과도 성당도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막막했어요. 답장은 나흘이나 쓰지 못했죠. 그러다가 내 삶을 돌아봤어요. 나는 언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지요. 저에게는 마이크로 산책의 시발점이었죠. 그 산책 자체가 가진 치유의 힘보다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뭔가를 했다는 그 자체가 더 큰 활력을 주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태경 씨에게 메일을 보냈죠. 태경 씨,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요. 사람은 7일, 21일, 49일, 100일간 무언가를 꾸준히 하면 하나의 습관이 된대요. 뇌에서 물길이 트이듯이 습관이 트인다나요? 혹시 어떤 것이든지 좋으니 꾸준히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방에서요. 그냥 종이에 선 하나 그어도 좋아요. 이 정도면 100일 동안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껌이지 싶은 것으로 정해볼까요? 태경 씨는 자기 전 휴대폰 그림판에 선 하나를 긋고 눕기로 약속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그걸 모아서 저에게 메일로 보내기로 했죠. 처음엔 아무 내용 없이 사진만 첨부해서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편지를 써 보냈죠. 밖에 나가지 않는 그에게 계절 이야기, 꽃 이야기, 당시 유행하던 대만 카스텔라 이야기 같은 것을 혼잣말처럼 적어 계속 보냈습니다. 10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그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메일 보냅니다.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 라는 문장도 써서 보내기도 하고요. 딱 선 하나씩만 긋던 그림판에 별표를 그리기도 하고 사과를 그리기도 하더라고요. 점점 사과는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나무 위에 별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그림이 되기 시작한 거죠. 100일째 되는 날 저는 리디아 수녀님을 통해 태경 씨에게 작은 선물 하나를 보냈습니다. 스마트폰에 더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터치펜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메일을 썼죠. 태경 씨, 리디아 수녀님을 통해 작은 선물 하나 보냈어요. 축하해요. 100일간 뭔가를 하겠다는 그 결심 자체를 성공해낸 거예요. 선긋기 하나면 뭐 어때요? 태경 씨 인생에서 뭔가를 하겠다고 다시 결심하고 진짜 해낸 첫 경험이잖아요. 선이 사과가 되고 사과나무가 되었듯이 태경 씨가 이루어갈 무언가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이즈업 하면 돼요. 몇 주 뒤 태경 씨에게 답장 하나가 왔습니다. 메일엔 아무 내용도 없었어요. 단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인적 드문 새벽, 어느 전철역 3번 출구였어요. 태경 씨가 집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몇 주 뒤엔 어느 계단 사진을 보냈어요. 사진 아래엔 이런 설명이 있었죠. 터치펜을 쓰다 보니까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걸 해보고 싶었는데 학원은 자신 없고 1:1 과외를 해준다는 곳이 있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응원해주세요. 그날 밤 리디아 수녀님과 전화를 붙잡고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가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왜 그렇게 내일처럼 느껴졌을까요? 어쩌면 수녀님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고
그렇기에 살다 보면 언젠가 태경 씨처럼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태경 씨는 몸소 보여줬어요. 아주 사소한 것이 가진 희망의 가능성을요. 태경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벌써 3년 차 신입 딱지를 뗀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때때로 SNS 그림 전용 계정에 업데이트를 하면서요. 여러분도 혹시 그때의 태경 씨처럼 인생에서 무엇 하나 되지 않는 시기를 살고 있나요? 그럴 땐 너무 애쓰지 말았으면 해요. 선 하나 그을 힘만 내어도 괜찮아요. 대신 꾸준히 선 하나를 그어보자고요. 태경 씨의 선들이 켜켜이 쌓이고 모여 사과가 되고 나무가 되고 별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느리지만 분명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니까요.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힘, 마이크로 리추얼. 저는 가끔 워크숍이나 강의를 할 때 마이크로 리추얼이란 단어를 씁니다. 리추얼을 시작할 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설명을 해왔는데요. 얼마나 작은 것인지 감을 잡기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확 와닿는 표현이 없나라는 고민을 하다가 사용하게 된 용어죠. 말 그대로 아주 작은 것, 정말 현미경으로 봐야 할 만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태경 씨에게 이 정도는 100일 동안 할 수 있다, 껌이다 싶은 것에서 시작합시다 라고 말했던 것 기억나시죠? 사실 리추얼은 2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한 이불 정리처럼 그 행위 자체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태경 씨의 선 긋기처럼 해냈다는 감정이 쌓여서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입니다. 후자는 주로 무기력한 상태거나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활력을 다시 불어 넣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뭘 하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뭘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걸 해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종이 접기 하나, 선 한 줄 긋기, 건강 박수 3번 치기. 뭐 이 정도여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한번 종이에 써볼까요? 이 정도면 100일, 아니 1000일 동안도 매일 할 수 있겠다 싶은 최소 단위의 행위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위 그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도 됩니다. 너무 별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요? 이런 게 뭔 도움이 되나 싶다고요? 그럴수록 잘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소함을 더욱 쪼개고 쪼개서 최소 단위로 만들다 보면 그 행위 자체는 큰 의미가 없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지속 가능성이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리추얼을 지속하는 힘을 길러주는 연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쌓이면 다음 챕터들에서 소개할 더 깊이 있는 리추얼을 탑재할 수 있는 내공이 생겨난답니다. 아무 것이나 골라서 기간을 딱 정해놓고 해볼까요? 100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앞서 말한 7일, 21일, 49일도 좋겠네요. 여기까지 마이크로 리추얼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을 꾸준히 해 나갔을 때 그것이 가져오는 성과는 생각보다 더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작은 실패들이 연결되고 쌓이다 보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좌절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작은 성공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다 보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연상되었던 마이크로 리추얼은 성공보다는 자기 돌봄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 조금 달랐는데요. 주어진 삶을 쫓아가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